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 투자할 생각은 미시건주에서 캐브뉴라는 기업을 통해 알파벳이 이루고자 했던 모습,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지난 5월에 테슬라에 투자할 당시 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까 합니다.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와 애나버를 지나는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전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략 디트로이트 쪽에서 얘기되는 건 지상과 지하 모두 센서로 뒤덮은 자율주행 도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문제를 고려하기까지 모든 타당성 조사에 최장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캐브뉴라는 기업은 알파벳의 자회사이던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분사한 회사인 사이드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자회사인 캐브뉴, 한마디로 거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위주로 이루어진 시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워크 인프라 파트너스란 알파벳의 미래세대 인프라에 대한 생각을 담는 연구소인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개발사로서 나서기 위해 분사한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이동에 수반되는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실행으로 옮기는 기업이었죠. 아마 웨이모가 설립되고 나서 레벨 5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던 중 인프라를 통한 접근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설립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웨이모 창업 연도가 2009년이고 대략 2014년과 15년쯤 사이에 웨이모가 레벨 2, 3를 통한 상용화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쯤 해서 2015년 당시 사이드워크 랩스가 창립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사이드워크 인프라 파트너스가 미시간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서를 냈고 미시간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회사인 캐브뉴를 만들어서 말이죠. 디트로이트 시내와 애나버를 잇는 94번 주간 고속도로 중 일부 섹션을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인데요. 일단 캐브뉴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30초 정도의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뒷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율주행차 연구를 하려면 앞으로도 1년에 몇 주씩 투자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성과를 보일 만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에서 보자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 도로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한 연구소로서의 테스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자율주행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금 유치에 이점이 생길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도로교통 당국에 우리가 손수 주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몇 배나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데이터를 통해서요. 그러면 도로교통 안전의 데이터셋을 위한 비교군으로도 이것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노선은 자율주행 노선이고 2, 3, 4차선은 아니라면 이것이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안전하더라, 몇 배나 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더라 하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이에 자율주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많은 기업들이 해쳐 모였습니다. 캐브뉴 파트너스를 맡은 기업들로 대표적인 것은 GM과 포드, 토요타, 혼다, BMW, 웨이모, 어라이벌, 아르고, 투심플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시간 대학교도 함께합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초기 파트너스로 함께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미시간 대학교의 생각을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s a long history in deploying connected vehicle technology, but also working in all the precursors to automated vehicles, and now more recently, actually automated vehicles. It's really about going to the next generation future of what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will need from the infrastructure, make them more efficient and more safe. It'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ll the mobility needs of people throughout the region, particularly the underserved communities. What can we do to get people more readily to jobs, to the grocery store, to the doctor's office? So this is really about focusing on making sure that there are options for people that don't currently exist. Success would be the ability to be able to address, transportation or mobility challenges individual communities have along the corridor, whether it's improved traffic flow or it's safer crossings for pedestrians or more room for bicyclists.
So while you're addressing local needs, you also have a larger corridor that supports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between downtown Detroit and the city of Ann Arbor. 그리고 이어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캐브뉴의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로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 기술과 도로의 인프라를 결합하여 커넥티드 자율주행차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겠다는 포부였죠. 그런 면에서 이 캐브뉴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자면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이래서 캐브뉴이죠. 캐브뉴가 SIP를 통해서 제안서를 냈던 것을 잠깐 볼 일이 생겼는데, 제안서에는 결국에 요약하자면 차세대 인프라를 위한 CAV의 입장에서 레벨 5를 어떻게 하면 인프라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좌회전을 하거나 보행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의 인프라를 이에 맞게끔 V2 Everything으로 한번 변경해보자는 다각적인 접근법이겠죠. 아마 디트로이트 교통축 개발은 기존의 버스 래피드 트랜짓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화되는 것에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셨으면 해서 대중교통 측면으로 접근하자면 ART라는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죠.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접근법으로 조금 더 키워서 본다면 철도의 가이드웨이 개념이나 버스, 트램 중에서도 무가선 트램 같은 개념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무엇을 타고 이동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지금도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하듯이 좀 공존하기 때문이죠. 이쯤 돼서 ART에 대해서 중국에서 시행하는 영상을 한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누가 유리할까? 이것은 사실 2020년 5월에 했던 제 생각이었죠. 5월에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의 논쟁에서 그 당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는 조금 더 벗어나서 말이죠. 일단은 불완전한 시작으로 해서 신경망 레벨업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 다양한 코너 케이스, 롱테일의 오류를 극복해보자는 것이 테슬라의 접근 방법이고, 완전한 컨디션 안에서 신경망의 레벨업은 꾸준히 하지만 변수를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이 데피니션 매핑과 지오 펜싱을 통해서 정해진 구역에서 레벨 5를 해보자는 것이 웨이모의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노조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뉴럴 네트워크가 클라우드 AI와 차 내에 인베디드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자체의 엄청난 수의 데이터셋을 마사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웨이모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제한된 환경에서 먼저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는 어쩌면 방법론의 차이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구조가 자율주행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50%는 결국에 이 모든 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큰 기업이 가진 큰 돈이라고 해도 조단위 기업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닐 뿐더러 언제쯤 될지, 끝이 언제일지 확신이 없는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금은 더욱더 매우 쓰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는 모셔널, 이전에 앱티브와의 합작을 통해서 약 2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GM의 크루즈는 지금까지 9조 원을 투자받았으며, 폭스바겐은 26억 달러, 약 3조 원 정도를 아르고에 투자했고, 우버는 물론 이 금액 전체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약 3조 원 정도를 자율주행 연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은 모비라이를 사는 딜에 2017년 약 18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죠. 또한 올해 초에 영국의 인포메이션이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을 위한 투자로만 많은 기업들이 16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태웠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캐시번인데요. 이것도 2019년 기반으로 올해 2월에 정리한 자료였다는 점이 지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적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업체 30곳을 선정하여 이들이 얼마의 돈을 썼는지 분석한 결과 30곳이 최소 160억 달러, 하나로 19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86억 달러 이상을 알파벳, 크루즈, 우버가 사용했다는 것이고, 알파벳은 웨이모죠. 2019년까지 35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정도를 자율주행 개발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이때쯤에 나머지 50%의 그 확신이 들었는데, 자율주행차 업계는
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에 연 1조 달러, 약 1300조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최소 앞으로 매년 40%씩 성장할 시장에서 자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알파벳이 써온 돈이 있는데 굳이 웨이모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2020년 3월에 2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5월에 이어서 7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함에 따라 웨이모는 약 30억 달러, 3조 6천억 원 정도를 모금했기 때문이죠. 물론 웨이모 비아 등 여러가지 분야로의 웨이모의 연구개발을 더 확장시킴에 돈이 들어간다고 웨이모 측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또 달랐고, 저는 이 부분에서 웨이모가 조금 더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딱 잘라서 놓고 봤을 때 테슬라는 이미 돈을 벌면서 자율주행을 공부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자체적인 오토노머스 데이 전부터 소프트웨어 스택 2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AI가 라벨링하는 과정에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봤던 MIT의 렉스 프리드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든 것을 머신러닝한 결과 딥러닝의 단계에 들어선 듯 보였고, 웨이모는 아직 머신러닝을 이용해 라벨링한 데이터로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아까의 확장성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이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투자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자율주행 업계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면서 섀도우 모드를 통해 지금까지 팔린 100만 대의 컴퓨팅 능력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쓰면서 시뮬레이팅을 통해 매핑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도 레벨 5를 통해서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 매핑된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성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2020년 5월쯤에 테슬라에 투자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